뮌헨으로 넘어간 해리 케인의 거취가 새삼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케인과의 바이백 조항을 내세우며 토트넘 복귀를 추진하는 레비 회장이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이적 이야기는 비밀리에 진행되기에 세간의 디테일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케인이라는 덩치 큰 선수가 움직이는 만큼 이런저런 사실들이 새어나와 각 구단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며 알려진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소니 입장에선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첼시와 맨유가 케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 EPL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케인이 저 두 팀으로 이적한다는 것이 정설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레비 회장이 공언한 대로 바이백 조항을 발동해 토트넘으로 데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한 영국 현지 언론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풋볼 런던은 케인이 이번 여름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팀이 아니라 친정팀인 토트넘에 다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내놓은 건데요. 토트넘 유스 출신인 케인은 지난 시즌까지 원클럽맨이었지만 지난해 우승꿈을 실현하기 위해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을 뿐이라며 영국으로 돌아와 사실상의 원클럽맨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며 각종 기록을 뒤집을 욕심이 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사실상의 원클럽맨이란요. 그런데 더 큰 문제, 아니 어찌 보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기회이기도 한 상황도 있습니다. 토트넘 레비 회장은 케인이냐 손흥민이냐를 여름까지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케인의 왔다리 갔다리 변덕에 따른 토트넘 복귀 계획과 이에 따른 손흥민 선수의 이적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케인을 따라다니는 말 중 하나가 무관을 막아 쓰였다는 말입니다. 케인 역시 이 꼬리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를 묻는 독일 기자들에게 굉장히 무례하고 멍청한 질문이다. 그만하라는 말을 대놓고 할 정도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케인은 우승컵, 타이틀 기록에 목말라 있는 선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케인이 분데스리가에서도 받아먹기로 골을 몰아치며 첫 시즌부터 수십 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을 예약하는 등 제 몫을 했음에도 또 냉혹하리만큼 수년 만에 흔치 않은 뮌헨 우승 실패가 찾아옵니다. 절대 1강인 바이에른은 분데스리가 12시즌 연속 우승 도전에 아예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바이에른은 다행히 2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선두 레버쿠젠과의 승점차가 무려 8점으로 벌어져 있어 사실상의 우승 실패가 예정돼 있는 건데요. 분데스리가뿐만이 아닙니다. 바이에른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쉽지 않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FA컵인 독일 축구협회 포칼에서는 첫 경기에서 3부 리그 팀의 덜미를 잡히기도 했죠. 무관의 위기입니다. 어디라도 트로피를 들어보기 위해 뮌헨을 선택했는데 아예 흉내조차 낼 기회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케인 영입을 마코에서 진두지휘했던 토마스 투엘 감독은 이미 바이에른 뮌헨과의 결별이 예고돼 다음 시즌은 케인 중심으로 팀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케인의 불만도 터집니다. 뮌헨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투엘 감독의 입에서 나왔고요. 잉글랜드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공식은 아니지만 공식에 가까운 이적 선언인 셈이었던 겁니다. 뮌헨과 첼시의 영입 움직임이 바빠진 것도 여기서 시작됐던 것이고요. 하지만 토트넘 레비 회장은 음흉하게 박아놓은 바이백 조항을 꺼내들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섰던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주 만에 케인을 영입하겠다는 팀들의 소식이 싹 들어가 버렸던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지난해 케인의 바이백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직접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손캐듀오가 다시 형성될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케인은 하늘 아래 한 팀에서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입니다. 그동안 거친 몇 시즌 몇 팀에서 모든 공격과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잉글랜드 황태자인 자신을 거쳐가야만 했거든요. 지금의 토트넘 분위기는 케인이 추구하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팀워크가 어디 있고 팀을 위한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동료들은 늘 케인에게 패스해야만 했고 케인을 위해 희생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죠. 더군다나 손흥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모습은 케인이 상상도 하지 못했고 하고 싶지도 않은 모습일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 손 아랫사람으로 내리깔봤던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것은 그의 사전에 없는 말이죠. 물론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지금껏 무려 47골을 합작했습니다. EPL 역대 공격 조합 부문에서 단연 1위고 50골 고지도 밟을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일면 소니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린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케인은 그동안 토트넘을 떠나고도 손흥민과 토트넘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 질투심을 드러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흥민은 케인과 같이 뛰기 어려울 겁니다. 이미 소니는 케인 없는 판에서 자신의 진짜 능력을 발휘하며 경기력과 득점력 그리고 리더십까지 모두 잡아내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케인 밑에서 따까리나 하라면 팬들은 그럴 필요 없다고 단칼에 말할 수 있는 수준이죠. 실제로 레비 회장 역시 손흥민과의 종신계약을 질질 끌며 이런 상황 변화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역시 케인과 함께 뛰기보단 소니를 제대로 예우하며 확실히 행복 축구할 수 있는 판을 깔아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케인처럼 빅클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예언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토트넘과 장기 계약을 하지 않고 그 전에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트넘이 싫어서가 아니라 레비 회장이 제대로 된 조건을 맞춰주지 않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정의 의존에 남아있으라는 생떼를 부리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케인 밑에서 윙으로 내려와 뛰라는 요구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 완장도 반납한 채 말이죠. 영국 현지 언론 디 애슬레틱은 소니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진 않으려 한다고 선을 긋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오는 2025년 여름 만료된다. 1년 연장 옵션이 있는 토트넘이 적절한 시기에 이를 시행할 것이다. 하지만 소니의 미래에 토트넘이 없을 것이란 전망에 레비 회장은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어 기자는 말합니다. 최근 플럼점에서 겪은 후선 선수들의 탐욕과 한국 대표팀에서 겪은 하극상 문제로 손흥민은 지쳐가고 있다. 토트넘이나 한국 대표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자신이 믿고 지켜오던 예의와 인성, 팀워크에 대한 존중이 없는 선수들과 하는 축구에 대해 지쳐가고 있다는 방증이며 프리미어리그 맨시티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골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우승컵을 찾아가는데 그 종착지가 맨체스터 시티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손흥민도 커리어 하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토트넘을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여전히 토트넘을 떠나는 옵션에 무게를 두고 있죠. 원래 토트넘에서 손흥민 계약 연장설이 처음에 나온 배경엔 손흥민 선수의 뜻밖의 리더십과 재능을 발견한 구단 측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스스로가 더 이상 토트넘에서 뛰지 않고 싶어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글로벌 축구 전문지 포포트는 지난 9월 다시 터졌던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설을 재조명하며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의 상징과 같지만 조만간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다. 손흥민이 곧 32세에 접어든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토트넘은 적절한 가격에 오퍼가 오면 토트넘 최고 스타를 다른 팀에 팔 수도 있다. 손흥민만의 의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레비 회장은 팀의 주축인 선수들을 하나씩 팔았을 때의 충격파를 이용해 팀을 리빌딩하는 데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것 같다. 이번에도 그렇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을 팔며 스쿼드 전체를 재건한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전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쉬이 포기하기 어려운 인물이긴 합니다. 새 지휘봉을 잡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포지션을 측면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꾼 뒤 득점포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스탯으로 드러난 손흥민의 경기력도 훌륭합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올 시즌 손흥민의 페널티 박스 내 터치 횟수를 공개했는데요. 지난 8번의 시즌에 비해 박스 내 터치 수가 훨씬 많아진 점이 눈에 띕니다. 케인과 함께 뛰었던 지난 새 시즌은 8에서 9%에 머물렀지만 올 시즌은 2배가량이 뛰어서 케인이 손흥민 억제기였다는 점이 반증되기도 했죠. 하지만 케인이 돌아온다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번 선수가 아니라 2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잉글랜드 종특이라고나 할까요? 잉글랜드 팀에서 잉글랜드 황태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상징을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인지 소니의 재계약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늘 마음의 평안을 찾으며 행복 축구할 수 있을 곳일 거라 생각했던 클럽 감독의 리버풀도 다음 시즌엔 클럽 감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아스널은 토트넘의 최고 라이벌팀이기에 소니가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4번 연속 우승이라는 기록을 향해 달리는 맨시티가 소니를 향해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팬으로 손흥민이 행복 축구할 수 있는 덕배의 택배 크로스를 받아 수비수를 대치고 손흥민 존에서 슈팅을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맨시티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